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록들은요, 정말이지 아주 특별하고 묵직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 전주에 찾아와서 모든 걸 내어준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씨앗이 되어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의료 혁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들의 헌신이 한국 근대화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전주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치유와 희망의 등대로 확 피어나려면 과연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돈? 기술? 아니요. 이건 그런 단순한 역사적 팩트를 묻는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를 전하겠다고 자기 생명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내어놓아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정서적, 육체적 대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해답을 찾아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892년 조선 선교지 분할도의 배경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분할의 핵심 원칙은 교파들끼리 치고받는 경쟁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연합이자 협력이었죠. 여러 교파가 한꺼번에 진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지혜롭게 선교 지역을 나눴거든요. 바로 이 멋진 협력 전략 덕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호남 지역, 즉 전주로 향하게 된 겁니다. 8992년 10월 무렵으로 가보죠. 7명의 선발대 중 테이트 남매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 일행의 여정인데요. 요코하마와 고베를 거쳐 조선으로 향하는 이 길, 정말 말도 못하게 고단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그 험난한 과정에서 지독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 낯선 조선 땅에 어떻게든 닿으려고 했던 거죠. 그분들의 진짜 뼈를 깎는 헌신과 열정이 이 한 번의 여정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도 정착 과정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1893년에 전주에서 땅을 물색하면서 야심차게 시작을 알렸지만 웬걸요? 동학농민혁명에 청일전쟁까지 터지면서 선교부 설립이 한참이나 미뤄지고 맙니다. 그런데 포기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마침내 1896년에 테이트 남매가 은송리의 한 작은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고 이듬해 1897년에 마티 잉골드 선교사까지 합류하면서 마침내 전주에서의 본격적인 의료 선교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전주 은송리는 전라도 선교 역사에 첫 씨앗이 뿌려진 가치 있는 장소였다라고 나와요. 서문 밖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정말 초라하고 소박한 시작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장소에서 흘린 땀과 기도가 훗날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전주 지역 보건을 통째로 책임지게 돼 전주 예수병원의 아주 튼튼한 필수적인 주춧돌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먹먹한 장소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전주 화산지구 선교사 묘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작은 씨앗이 대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생명나무로 자라났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조용한 언덕에 잠든 분들의 이야기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정서적 바탕이거든요. 이곳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뼈아픈 대가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전주에서 사역했던 150여 명의 선교사 중에서 무려 17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이 먼 타국 땅에 묻혔어요. 41살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은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 44살의 윌리엄 정킨 선교사, 게다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은 갓난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사산된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딸까지요. 타국에서 피부치를 잃는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 척박한 땅에 사랑을 심으려 했던 그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과 절망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눈물로 뿌린 그 씨앗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 뼈를 깎는 희생은 곧바로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는 실질적이고 현대적인 의료기관, 바로 전주 예수병원의 눈부신 탄생과 발전으로 직결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그분들의 헌신이 한국 근대화 시기의 전주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탈바꿈시켰는지 그 생생한 기록들을
만나보시죠. 이게 바로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1909년 기록입니다. 예수병원 2대 원장이셨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센병 환자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한센병 환자분들, 사회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은 겁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니라 부서진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 살리기 사역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분들은 당장 눈앞에 아픈 환자를 고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본 거예요. 1949년에 남겨진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무려 우리나라 최초로 체계적인 수련의 제도, 그러니까 인턴십을 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전주 예수병원이 단순히 큰 병원이 아니라 한국 의료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뼈대 자체를 확 갈아엎고 현대화시킨 진짜 배기 선구자 역할을 해낸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당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과학적이고 시대를 앞서갔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기록이 또 있습니다. 바로 1963년에 작성된 꼼꼼한 진료 기록부인데요. 세상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암 환자 등록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추적했다는 건데 이런 시대를 앞서간 선도적인 의료 행정이 그 당시 한국 의료계 수준을 글자 그대로 한 단계 퀀텀 점프 시킨 엄청난 혁신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주 지역 보건 역사에 있어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다치고 아픈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병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자 하면서 전주 시내와 주변 농촌 지역의 위생 상태, 식수 문제, 보건 교육 같은 환경 개선 자체로 스케일을 확 키운 거예요. 개인의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를 근대화시키겠다는 그 통찰력,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환경 개선이라는 큰 그림의 첫 번째 타겟, 가장 치열했던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1964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기생충 박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예수병원은 그냥 기생충 약 하나 쥐어주고 집에 보낸 게 아니에요. 병을 계속 만들어내는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 오염된 흙 자체를 싹 정화하고 나섰고요. 주민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교육까지 해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팍팍했던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보건혁명이 맞습니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박박 긁어가며 환경을 개선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968년에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농촌 보건 사업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완벽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건 그냥 병원 한번 지어주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보건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 덕분에 무려 2006년이 지나서까지도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만큼 전주 지역 사회에 아주 강력하고 생명력 넘치는 유산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먼 옛날 그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 뿌려졌던 눈물과 헌신의 씨앗들은 오늘날 이렇게 거대하고 푸른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을 눈물로 일궜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고귀한 희생을 주춧돌 삼아 한국의 현대 의료와 지역 보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전주 예수병원의 눈부신 역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려 했던 그분들의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